안녕하세요. 무상모리시입니다. 오늘 30일이고 내일 31일, 내일은 휴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죠.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오늘 장 끝나고 갑자기 급 우울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좀 우울해졌어요. 예전에 이게 2017년 3월 말경에 그 압구정 교주 조모는 대표님 강연을 갔다가 제가 정리한 글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너무나도 쉬우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쉽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경우가. 그래서 블로그 이 밑에 있는 글이니까 뭐 요즘은 잘 읽지도 않을 거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 그 강의로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별로 안 오르고, 코스피가 오늘 올랐나? 코스피는 0.3% 떨어지고 코스닥은 1.3% 올라갔네요. 아마 오늘 코스닥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코스피 위주로 돼 있는 분들은 오늘은 뭐 별로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따 얘기할게요. 자, 제가 이 2017년 3월에 조문원 대표님 강의를 듣기 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제가 뭐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없고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결같은 분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어떤 그 투자 원칙대로 꾸준히 투자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전문가나 그 고수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초보들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정해진 원칙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설령 투자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만든 투자 원칙으로 인해서 밑바탕을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 아마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모는 대표님이 그랬죠. 초등학생을 데리고 투자법을 가르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쵸. 이렇게 당신처럼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가치평가 방법도 아주 단순하고 공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가치 투자자인지. 첫 번째는 만약에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뭐 평소에 뭐 100만 원에 팔던 거를 뭐 30% 세일해서 70만 원에 팔면 삽니다. 왜 싸죠? 물론 이게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그 100만 원일 때와 30% 세일해서 70만 원일 때 그 명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변한 거고 가격이 더 싸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대비 가격이 싸진 걸 알기 때문에 삽니다. 평소에 안 샀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거의 뭐 안 마실 정도로 불매 운동을 하는데 일본 자동차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안 팔렸죠. 상대적으로. 뭐 맥주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아마 판매량이 뭐 한 40-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아마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렉서스인가 어디에서 아마 세일을 했을 겁니다. 할인. 얼마 정도 할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할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매운동, 어떤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도 세일을 하니까 삽니다. 왜 사죠? 어떤 그 렉서스의 자동차의 가치는 변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거래되던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평균 가격, 그런 가격 대비 많이 그 가격이 하락하면 삽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만 오면 이렇게 행동을 안 해요. 주식 시장에만 오면 반대로 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삽니다. 물론 올라가는 주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추세 추종이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수하고 전문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을 써야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초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시면 됩니다. 이게 가치 투자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하는 건데, 최근에 카카오뱅크에서 예금리를 5% 한정판을 판매했습니다. 그냥 뭐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팔려나갔죠. 순식간에. 왜?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는 지금 이제 2%도 안 줘요. 근데 2%일 때 5%면 무려 금리가 2.5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에 가입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하지 않고도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그냥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5배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예금을 한다면 2%면 1년 뒤에 200만 원을 이자를 주는데 5%를 주면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업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0억 버는 기업보다는 20억 버는 기업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어떤 평균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하고, 평균적인 가치,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 대비 낮게 거래될 때 사면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조문원 대표님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뭐 핵심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으로 수백억 자산을 일군 가치투자법. 첫째가 낮은 PBR입니다. PBR이 낮다는 건 뭐죠?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낮다는 겁니다. 보통 1배를 기준으로 하고 1배 이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보통 저렴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PBR이 1배 넘어가면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어들이는 이익에 따라서 그 적정 PBR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일단 PBR이 낮을수록 싼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나중에 오르냐 안 오냐, 그 주가가 다시 오르느냐, 적정 가치까지 도달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싸게 싼 거하고 나중에 제 가치를 찾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뿐이지, 절대로 저평가하고 주가 상승하고 같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주가가 상승하는 그 이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낮은 PBR, PBR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싼 겁니다. 이것도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하면 싼 게 맞습니다. PBR과 똑같이 퍼가 낮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게 배당을 잘 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벌어들이는 이익의 30-40%, 많으면 뭐 한 5-60%까지는 배당을 해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그러니까 성장을 아주 잘하는 기업은 굳이 배당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면 웬만하면 50% 이하로 배당을 해서 주주하고 어떤 자본을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기업은 제공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높을수록 뭐 좋은 거고요. 그리고 넷째,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익 증가입니다. 성장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장기간 막 5년, 10년 이렇게 이익이 쭉쭉쭉 늘어나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익 증가, 그냥 1, 2년 정도만 증가해도 충분합니다. 주가 상승시키는 데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완전 초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가치 투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낮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 그랬고, 그래서 네 번째를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의 어떤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 주가 상승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포지션을 취하면 주가가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 다만 내가 싸게 샀고 만족스러운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때 나는 그때 팔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주가를 상승해서 배당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본 차익으로 인해서 빨리 그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넷째 이익 증가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낮은 PBR 플러스 이익 증가, 낮은 퍼 플러스 이익 증가, 높은 배당률 수익률 플러스 이익 증가. 이러한 조합이 돼야지 빠른 시간에 주가가 상승해서 제가 우리가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거라 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면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나 간단하죠. 예,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뭐 주식 투자자 중에서 뭐 시장 참여자 중에서 5%만 이익을 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95%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겠죠. 예.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 사람들은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욕심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찔러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A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이유를 물어보면 뭐 각양각색의 이유를 대는데 주가가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상승할 이유?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손실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막 사갖고 올려줄 것 같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손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인데 이 고른 A 종목이 매력이 있을까요? 과연? 매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매력 있는 기업을 골랐으면 분명히 수익을 낼 겁니다. 그럼 이 5%에 있는 사람들은 B라는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겠죠. 그럼 이 B라는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고른 이유. 그 뭘까요? 고른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첫째부터 넷째까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첫째부터 이 넷째까지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하고, 돈을 항상 읽는 사람들은 그냥 욕심에 앞서서 이거 가겠지, 이거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뭐 몇 개나 해당되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는 수익을 내는 단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종근당 압구정 교주 조문원 대표님이 종근당으로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리셨습니다. 예전에 화성산업도 뭐 싸고 좋은 기업이죠. 요즘 이제 건설 섹터가 안 좋아서. 그리고 세아제강도 굉장히
싸고 좋은 회사인데 요즘 유가가 높지 않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기업 분할도 하고 해서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교주님은 처음 매수할 때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보고 산답니다. 근데 사고 나서 3일 지났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신경을 쓴다. 이게 그 일반 개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르지 않으면 난리가 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샀기 때문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고 나면 빨리 오르기를 바라는 희망고문을 스스로 하면서 망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뭐 전업은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제 맞아요. 전업을 꿈꾸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전업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전업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리고 좋아한다. 이러면 전업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본금이 뭐 얼마 있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책임을 져야죠. 하고 싶고 좋아해서 전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책임이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르는 모든 종목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났다고 뭐 우울해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수익이 났다고 뭐 또 뭐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그러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쵸? 뭐 사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 찢는 늙은인가 소설이 있었죠. 독을 이렇게 가마에서 열심히 빚어갖고 가마에 넣어서 장작을 떼서 뭐 2, 3일 떼갖고 꺼내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그냥 깨버리죠. 그리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잘 나온 독이 있다면 또 애정을 쏟아서 걷다가 뭐 오칠도 하고 예쁘게 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갖고 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간혹 무슨 얘기죠? 무슨 뭐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미친 소리예요. 헝그리 정신 이런 거는 다 미친 소리고. 헝그리 정신 하나로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해요. 얘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스티브 잡스, 애플 만든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헝그리 정신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로 했다고 보지, 스티브 잡스가 무슨 헝그리 정신으로, 그리고 뭐 이건희 회장님이 뭐 헝그리 정신으로 삼성 그룹을 운영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하고 싶고 좋아하니까 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돼 있는 겁니다. 만약 헝그리 정신으로 했으면은 지금 망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기업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국컴퓨터 이제 압구정 교주 조문원 대표가 보는 방법이죠. 배당도 잘 주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가는 오르기 힘들다.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 잘 오른다.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이익이에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테마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뭐 작전 세력이 붙든지 기업이 돈을 잘 벌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싸긴 한데 싼 걸로는 절대 안 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심하면 기업에 자주 전화를 한다. 기업과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한국컴퓨터 전화했더니 주담이 자리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일 한다고 하니 내일도 없다고 그랬다. 왜 그러냐니까 베트남에 갔다고 한다. 아니 베트남에 아무 없던데 왜 갔냐고 하니 법인 만들러 갔겠다고 한다. 그래서 왜 갔는지 공부를 했다.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기에 공정을 증설했다. 시장은 이를 알아주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러니까 회사에 자주 전화를 해서 이런 정보를 이게 대단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부자 정보도 아니고. 예.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강연에서 공개한 종목이 있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손해난 종목이 단 하나도 없다. 17년간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 왜? 원칙대로 가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싸게 사면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100%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빗대어서 어떤 그 조문원 대표님이 부동산 자산을 가진 기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아파트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는 PBR을 가장 중요시 여기다. 저도 PBR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배당을 줘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여기까지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족하고 사는 거는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조급함으로 이런 기업을 사면 100% 망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기업 사고 한 10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안 오르나.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앞으로 좋아질에서 사면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이거는 100% 오릅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기업 분석하다 모르겠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면 사지 말고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사라. 그러니까 기업이 주담하고 물어봤더니 요즘 뭐 업황도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더 하게 됩니다. 아무리 PBR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때쯤 돼서 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몰빵은 하지 마세요. 몰빵은 그냥 한 10개 정도면 충분하니까 몰빵은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는 경험에 우러난 자신감으로 압구정 교주님이 하셨던 거고, 초보자는 몰빵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압구정 교주 조문 대표님도 지금은 몰빵 안 하고 계세요. 여러 종목 갖고 계실 거예요. 몰빵 하지 마세요. 차트 투자. 그쵸. 성공할 수 있다. 저도 예전에는,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공부를 차트를 시작했고요. 몰랐기 때문에, 유료 강의도 듣고, 리딩도 받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뭐 결과가, 뭐 시원찮았어요. 뭐 크게 손실 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이익 난 것도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 대가들이 항상 뭐 얘기하는 게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차트 이런 거를 진짜 보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차트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다시 하고 있고 뭐 제가 본 차트 책도 뭐 많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봤고 최근에도 뭐 수십여 권 차트 가지고 공부했는데 뭐 대부분 허접스럽습니다. 대부분 공부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만한 거리를 주는 차트 책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하면서 이익과 어떤 차트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남이 뭐 차트 보고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거는 뭐냐면 BYC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현재도 보유하고 계시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BIC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제 저는 이때 이후로부터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슈팅 나온 게 뭐냐면, 이 BYC를 아주 사랑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런 분들이 뽐뿌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서. 좋다고. 실제로 무지하게 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뭐 그분들이 팔고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다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빠졌죠. 반토막 이하로 빠진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실적. 실적이 빠그라지고 있죠. 실적이 올해 이제 다시 개선되고 있는데, 그쵸? 지금 한 200억 수준으로 다시 올라와 있죠. 200억 수준으로. 그래서 다시 개선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토막 났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PBR이 낮은 주식들이 이렇게 차트가 떴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제 블로그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박님도 뭐 가지고 계신 그 주식이었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아서 사도 되는 것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른 것도 있고 뭐 올랐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계속 떨어진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BYC. BYC를 한번 볼게요. BYC. 이게 지금 그 당시입니다. BYC 쭉 떨어졌고 손실인 거죠. 만약에 샀다 그러면 박님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몇 프로 상승한 거지? 약 34% 정도 상승을 했네요. 박님은. 그리고 동일방직. 뭐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없어졌나? DI동일로 바뀌었지. DI동일. DI동일도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때쯤이죠. 만약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약 80% 이상 상승을 했겠네요. 금강공업. 금강공업은 떨어졌네요.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나 떨어졌네요. 아세아 제지. 아세아 제지는 많이 올랐네요. 그쵸? 한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142%. 이화산업. 이화산업도 한번 슈팅이 나와줬네요. 여기서 약 60%. 삼목에스폼. 삼목에스폼도 한번 슈팅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가면은 약 50% 가까이 슈팅 한번 나왔고, KPX 홀딩스. KPS 홀딩스도 살짝 올랐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16%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고, 삼형전자.
삼성전자도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요 정도 수준 되니까 몇 프로 오른 거야? 40% 정도. 만호제강 한번 다 볼게요. 그냥 그때 불러주신 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샀으면 수익 중일 거예요 아마. 그쵸? 이것도 50% 넘게 올랐고, 대원강업은 안 올랐겠다. 대원강업도 올랐었네. 한 요 정도 수준으로 18%, 30% 이렇게 올랐고, 가온전선 가온전선도 올랐네요. 가온전선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약 41%. 오른 게 훨씬 많죠. BYC하고 저것만 빼고 유진기업도 뭐 엄청 올랐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가면은 85% 정도. 신라교육은 떨어졌겠다. 신라교육도 올랐었네. 이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니까 한 요 정도. 한 20 몇 프로 올랐네요. 26%. 한국공항도 올랐죠? 올랐네요. 한 요 정도 기준으로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51%. 인지컨트롤스 뭐 떨어진 게 두 종목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90 몇 프로 오르고, 그러면 BYC하고 박림만 떨어진 건가? 아니, 박림도 올랐고, 금강공업, 금강공업하고 박림만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 당시에 교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살려면 n분의 1에서 동일 비중으로 사라. 사고 난 다음에 기업 공부하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동일 비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충분히 분산 투자 됐고, 뭐 섹터도 약간씩은 뭐 다 나눠져 있고, 그쵸? 이렇게 샀으면 무조건 수익 중이죠. 예. 뭐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좀 다르지만,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팔고 비중 조절했으면 분명히 수익 중이었고,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좋을 종목, 이거 다 올랐죠? 얘는 떨었을 거야 아마. 일신방직은 떨었을 거예요. 나도 물려있는 기업이라서. 일신방직은 떨어져 있고, 태림 포장이야 뭐 슈팅 나왔으니까. 슈팅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3배. 그리고 신대양제지도 27,000원에서 뭐 4배. GMB 코리아도 말씀하셨네. GMB 코리아도 뭐 5,300원에서 이것도 2배. 엄청나죠? SL은 어떻게 됐을려나 모르겠네. SL도 올랐네. 18,000원에서 이것도 뭐 꽤 많이 올랐네요. 그쵸? 18,000원에서 60% 가까이 올랐고. 엄청나죠? 이거를 안 믿어. 근데 사람들이요, 부국중공 오른 거 봐요. 이런 안 움직이는 종목도 올랐고. 성광은 안 올랐겠다. 성광 올랐을까나? 성광도 올랐네. 그쵸? 사고 나서 성광 46번호. 자, 보세요. 지금 떨어진 게 일신방직하고 BYC하고 금강공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슈팅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첫째, PBR 낮은 게 중요합니다. 1 이하면 낮은 건데 뭐 제 강의를 들었으면 언제 사는지 알겠죠. 그리고 낮은 퍼, 당연히 퍼 낮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배당은 잘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 이상 주면 지금 뭐 은행 금리에 거의 2배는 안 되는구나. 지금 은행이 기본금리가 우리은행이 보니까 1.5%에 뭐 이렇게 추가하면 1.7%, 8%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3.6% 정도면 거의 2배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거고, 성장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앞당겨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겨주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시간을 앞당겨주고 가치마저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것을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 세 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첫째하고 셋째가 조합이 되면 됩니다. 보통 낮은 퍼는 잘 없으니까. 왜냐면 낮은 퍼는 잘 없어요. 그리고 낮은 퍼를 PBR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낮은 퍼, 그리고 만족스러운 배당 수익률, 그리고 과거 10년간 적자 없이 꾸준한 이익을 냈던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적으면 10개, 많으면 20개 정도까지 포트를 천천히 채워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분할 매도하면서 리밸런싱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 가치 대비 너무 급등했다 그러면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다시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포트를 운영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인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산업은 잘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좋고 기업 분석하는 게 재밌고 잘하면 반드시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가치의 증분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마 오늘 카톡방에서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저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우연찮게 내 블로그 보다가 압구정 교주님, 조문원 대표님 예전 강연이 있어서 이거면 딱 좋겠다. 물론 제가 유튜버에서 했던 강의도 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쵸? 43번 무지하게 길어졌다. 자, 밑에는 그리고 이제 압구정 교주님이 하나 싼 거 저평가를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 대비 낮은 거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PBR이 뭐 0.8배다. 지금 몇 배지? 한번 볼게요. 지금 몇 배인지. 시장 PBR이 시장 PBR이 나오나? 근데 여기서 아이투자를 가볼게요. 아이투자에 가면 나오니까 코스피가 0.9배네요. 그쵸? 코스피가 0.9배니까 코스피가 0.9배입니다. 현재 0.9배니까 개별 기업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본다. 하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배당, 그쵸? 이거 중요시하고 나중에 좋아질 것인가. 만약에 모른다 하면 과거에 꾸준한 이익을 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원칙 고수님이었고요. 나중에 조문원 대표님한테 또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재미없더라도 들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고,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이거를 초보라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